심장에 살고 눈물에 살고 또 기억에 사는 그리운 사람 지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 아름다운 사람아 날 숨쉬게 하고 꿈꾸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오직 한 사람 바라볼수록 더 다가설수록 눈물겨운 사람아 널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시려도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닿을 수 없고 늘 머물 수 없고 더 가질 수 없는 머나먼 사람 그저 눈물로만 가슴으로만 불러보는 사람아 널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가슴 시려도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하루를 견뎌낸다 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더 나조차도 겁이 날 만큼 미치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단 한 번도 전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나이지만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널 기다린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고여도 그 사랑 때문에 메마른 내 삶이 빛나니까 널 기다린다 영원이라는 시간보다 더 곁에서도 그리워질 만큼 아프도록 내 가슴이 널 사랑한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 연기를 하냐 마냐를 두고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네. 오늘 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당헌대로 180일 전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걸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 9월 중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어요. 네. 뭐 30분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 넘기면서 뭐 경론이 상당히 있었다는 네. 후문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9월 10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당장 7월 초에 예비 경선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는요, 강민승님이 신청하신 박효신의 널 사랑한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네,
오늘은 이따가 날씨 프리 초대석에서 이석영 기상캐스터 모시고 얘기 나누겠어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예. 이사나님이 오늘은 6.25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숭고하신 희생과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네. 나야나님께서 원칙대로 잘했다 민주당 이렇게 의견 밝혀주셨고요. 네. 정철진님은 대선 하니까 대선 소주가 생각나시더라고. 예. 금요일이라서 소주가 땡기시나요? 그러니까. 오늘은 드셔도 되죠.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원래대로라면 금요일에 두목님 먼저 만나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좀 저희도 이제 좀 더 풍성한 금요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새로운 코너도 만들고 했으니까 그럼 첫 코너부터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렛츠 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새 코너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뉴스 편집팀의 윤효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모셨는데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M라운지 운영하고 있는 윤효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심태선님이 바로 스낵인포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시네요. 스낵인포가 뭔지. 네. M라운지가 뭔지 잠깐만 소개를 홍보타임 네,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하고 싶었거든요. 마음껏 하십시오. 네, 그 유튜브에 M라운지라고 한글로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그 공식 채널, 지금 MBC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기사나 클립들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M라운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M라운지에서 여러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그 레트로 아이템들 주로 올리는 이제 아카이브 파먹는 거. 맞아요. 저희 이제 전문 용어로 아카이브 파먹는 거. 네. 보면은 정말 이게 추억팔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N팩토리라는 그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담은 잡생각이라는 코너가 또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낵인포라는 이제 코너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강민승님 또 삐까번쩍님께서 스낵인포가 무슨 말인가요? 그쵸. 스낵인포는 먹고라고 질문 주셨는데 카이로스님이 스낵이면 먹는 코너인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일 많이 들은 게 스낵인포면 스낵에 대한 얘기해 주는 거냐고.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스낵이 저희가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뭐 쿠키보다는 훨씬 가볍고 그런 그래도 한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많고 양이. 네, 그렇죠. 네, 풍성한 정보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주로 다루는 게 테크나 기술, 뭐 첨단 산업 이런 거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즘 워낙 뭐 어려운 기술들도 많고 뭐 하루하루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궁금은 하지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듣고 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건지도 모르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아주 쉽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스낵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있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이게 저희 슬로건이거든요. 정확히 스낵이네요. 너무 또 뜻이 좋네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이제 심심하시면 이렇게 M라운지 한번 쳐가지고 이제 구독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렇게 좋아요도 좀 이렇게 눌러주시고 하면 이제 뭐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면 어떤 코너인지 그리고 어떤 채널인지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스낵인포는 매주 목요일 날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제 업로드된 게 UAM 아이템이에요. 어렵잖아요. UAM 어렵죠. 근데 저희 스낵인포 UAM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가볍게 아주 쉽게 설명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플라잉카 관련된 아이템인데 일단 아이템을 저희가 긴 아이템을 하이라이트로 추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얘기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잉카, 드론카 다양한 단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현재 각국 정부나 기업들이 쓰고 있는 단어는 UAM 풀었으면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교통, 도심 항공 이동수단입니다. 도심 하늘을 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드론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람이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을 생각하시면 가장 유사할 것 같습니다. UAM은 대부분 조종사를 포함해서 5명 정도 탈 수 있는 크기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에서 300km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냐?
이것보다도 한 번 완충했을 때 얼마나 긴 거리를 갈 수 있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전기차와 비슷한데요. 충전 시간은 짧게, 완충 후에 주행 거리는 길게 하는 게 배터리 기술이죠. UAM도 전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의 일리움사가 개발 중인 5인승 UAM이 1회 완충에 300km까지 비행할 수 있어서 가장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컨셉카의 경우는 완충까지 5에서 7분 정도 걸리고 완충 후에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작 30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 속력 시속 290km로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2분,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옆에서 실시간으로 구독자 증가 추시를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KJJ님 더불어 3명이 지금 늘었다고 오.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여러분, 옆에서 네. 두목님이 끝날 때까지 한 20명은 구독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아, 네. 빨리 들어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이사나님은 MBC에 윤여정, 조여정 기자가 있다. 아. 근데 박수빈님이 제가 한 명 더 있는데 했더니 박수빈님이 남여정 기자도 있다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정도의 아. 찐팬들입니다. 정말 찐사랑이네요. 그럼 다 알아요? 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랑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막히니까 그냥 나라서 퇴근하고 싶다 이럴 때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건가요? 이게 엄청 먼 일일 것 같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아마 우버 다 아실 거예요. 네. 예, 승차 공유 업체 우버에서 항공 택시 사업 부문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 부문을 얼마 전에 미국 스타트업이 인수를 했어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스타트업이 인수하기 전에도 이 UAM 기술에서는 좀 전 세계 탑 클래스에 있던 회사였는데 여기가 2024년부터 그러니까 3년 후잖아요. 부터 이 항공 택시를 상용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게 미국에서의 일이냐?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2019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율주행차, 5단계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자율비행차가 좀 더 빨리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2025년부터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은 2024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현실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통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앞서 이제 컨텐츠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걸 이용하면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가 한 12분 정도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가 한 20분 정도에 돌파 가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편하고 빠르고 좋은데 또 너무 비싸면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미 가격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한 11만 원 정도. 네. 11만 원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콜밴이 한 6, 7만 원 정도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11만 원이 인당이에요, 아니면 대당이에요? 대당이죠. 아, 네, 네. 대당이면 가격 경쟁력이 좀 근데 있네요. 요 대당인데 택시도 대당이지만 뭐 한 명이 탈 수도 있고 뭐 네 명이 탈 수도 그렇죠. 있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격이 2배 정도 되니까 좀 비싸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엄청 비싸다고 네. 러비레이나님 비싼 거 그렇죠. 아닌가 사실 하셨어요. 11만 원이면 비쌀 수 있잖아요. 한 번 네. 이동에.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공항을 이용할 때 여행 가고 뭐 이런 거로도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업무상 사업차 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이럴 때 인천공항에서 여의도 이제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안 밀릴 때 1시간 정도 밀기 시작하면 이제 끝없잖아요. 그렇죠. 다 없죠. 네, 근데 이제 20분에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뭐 사업상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수요층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막상 타려고 하면 사실 안전이 제일 최우선이잖아요. 저번에도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택배 같은 걸로 약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서울 수 있어요. 사실 그럼요. 땅에서 사고가 나도 큰일인데 하늘에서 그러니까요. 사고는 와. 얼마나 치명적이겠어요. 근데 이게 택배보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좀 더 사업성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나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택배 같은 화물은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네. 이 UAM이 기본적으로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그 작년에 CES에 현대차가 컨셉카를 출품을 한 적이 있어요. 보면은 5분에서 7분 정도 완충을 하면 30분 정도 날아갈
나아갈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에게 30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가 한 20분이니까 승객 한번 태우고 다시 한번 충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화물은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소모가 너무 커서 이동 거리가 좀 짧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네. 있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자율주행차 쪽에 네, 왜냐하면은 화물은 그렇게 교통 체증이 심할 때 이동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네네. 심야를 이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지금 빨리 상용화되어 있는 게 군집주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 그쵸. 대가. 군집하면 이제 네. 같이 그래서 앞에 한 대가 가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똑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는 이게 이제 이미 굉장히 이 기술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러면 앞차가 가면 10대든 20대든 따라가는 건 이제 쉽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화물은 이제 충분히 운송이 가능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사람을 좀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안전이 사실 걱정되거든요. 네. 네. 근데 보면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헬리콥터 같은 게 추락하는 장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좀 위험하고 사실 예전에 저희 취재 때문에 헬리콥터 타면 뭐 위험 수당 나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고도 있었고 뭐, 실제로도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제 목숨값이 이렇게 이런가라는 약간의 예. 자괴감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네. 근데 헬리콥터 이제 보시면 본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고 뒤에 이제 꼬리 프로펠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본 프로펠러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은 당연히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쪽으로 동체가 이동을 하거나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꼬리 프로펠러가 균형과 방향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펠러가 본 프로펠러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추락을 할 거고 꼬리 프로펠러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방향을 못 잡고 결국 추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평양 이게 균형이 안 네, 맞으니까 균형을 안 맞고 아. 방향을 못 잡아주니까 막 돌다가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UAM에서는 프로펠러를 여러 개 달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분산 추진 기술이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하나 프로펠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의 동력을 전부 다 이동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없잖아요. 네. 이 날개가 있는 이유가 단순히 오르고 내리고도 있지만 날개가 있으면 기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슬라이딩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 착륙 같은 거 이제 비행기에서 그렇죠. 많이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개발 중인 동체 중에는 프로펠러와 날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드론을 지상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뭐 항공택시도 지상에서 무인으로 막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마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동안은 무인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이제 조종을 하는 형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충분히 물론 이제 계속 개발해야겠지만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닐 걸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이런 테크 소식 들으니까 예. 되게 좀 뭔가 충전이 막 되는 것 같고 좋네요. 이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저희가 중요한 게 스낵 인포라는 거. 네. 아, 네네. 아니, 거의 뭐 약간 구연 동화 듣는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요. 설명을 재밌고 너무 쏙쏙 잘해주셔가지고. 들어온다고 삐까번장님 네. 말씀해 아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이 소식을 갖고 오는 걸로 네. 저희가 네 이번 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효정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 프리데스크에서 날씨 여신으로 활약하실 이석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첫 출연.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프리데스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이석영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첫 출연 여기선 첫 출연이시고 저기 또 돌방에서는 또 몇번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지난 예. 여름에 또 많은 도움을 반가운 받았잖아요. 선배님이에요. 네, 네. 그때 태풍 때 제가 네, 잠깐 그렇죠. 출연을 했었었죠. 그래도 이제 매주 나오시니까 신고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고식이요? 아, 그럼 윤효정 기자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다음 주에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희도 되게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지금 하신다고요? 네,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름. 이름 좀.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길래 지금 하신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예. 온다는 얘기인 줄 예, 알았는데, 예. 네. 저희가 사실 이석영 캐스터의 활약상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짧게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시죠. 장마전선은 잠시 일본 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 머물면서 2, 3일간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정체전선이 다시 우리나라에 북상하는 건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장맛비가 한 번 내리면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서울의 첫눈 시작부터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이처럼 눈이 바람에 마구 흩날리고 있는데요. 서울의 첫눈 평년보다는 사흘가량 늦게 시작된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중간에 우산이 한번 뒤집혔는데 너무 태연하게 방송하셔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우산 뒤집힌지. 그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원고도 저희는 봐야 되니까 원고 잡고 우산 잡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방송에는 진짜 우산이 뒤집혀진 장면은 CG로 덮였더라고요. 그래서 더 뒤집힐 그 장면은 그러니까 그때가 차라리 그냥 방송이 어차피 나는 망가졌는데 잘 그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죠. 차라리. 차라리 네, 뒤집히면 더 실감은 나니까. 네. 이렇게 바람이 막 불었을 때 네. 이거 정말 방송 정신이네. 어떻게든 그림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러니까 근데 딱 그 장면에는 딱 CG가 덮여 있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가 바뀌었지 했는데 이렇게 딱 뒤집혀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눈 올 때도 처음에는 되게 뽀사시했는데 그 다음에는 막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피폐된 이렇게 모습으로 네, 속눈썹에도 여기 눈이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눈이 막 쌓여 네. 있더라고요. 네, 아주 실감나게 날씨를 전했었죠. 네. 로라 김님이 이석영 기사캐스터님 우아하세요 하셨고 어머. 이주님이 신고식은 스행님 성대모사 해달라는데. 그걸 한 적이 있으세요? 여기서? 예전에 스카이캐슬이 유행했을 때 아. 잠깐 했었는데 그럼 잠깐 하셔야겠다. 오늘 비하로 바로 보러 와주세요. 이것도 약간 간접 홍보인데요. 네. 오늘 나오시는 그래요. 분들이 다 홍보에 어떤 목적을 두고. 예. 네, 극한 직업이라고 쭈마이님이. 네. 네. 오늘 이석영 캐스터가 첫 이제 고정 코너를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코너명이 지금 안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심태선님이 날씨 코너는 이름 없냐고 하셨는데 예.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코너 이름 생기면은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야나님이 기상 방송할 때와 인터뷰식으로 볼 때는 이미지가 좀 다르다고 웃는 모습이 훨씬 매력적이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위닝 JT미님이 교장 선생의 날씨 비타민이래요. 오, 날씨 비타민. 이것도 좋네요. 예. 날씨 여신. 부끄러워요 이런 건. 날씨 여기 있어 한이님. 오, 괜찮은데요? 이거 좀 캡처 좀 해주세요. 좀 적어놔야겠네요. 빌로바 TV님이 아예 신전을 짓자는데요. 위해서. 네. 자,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그 최아리 기상캐스터 얘기는 전혀 없네요. 지난주까지는 엄청 여기서 또 많이 얘기하시다가 우리가 그렇죠, 또 뭐. 바뀌니까 또 한마디가 저는 이 없으시네요.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날씨 얘기 좀 해보면 네. 또 여러분은 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중간중간 같고요. 읽어드릴게요. 이번 주 진짜 날씨가 우산을 가방에서 꺼내놓을 수가 없는 날씨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 저한테 오늘은 그래서 비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너 안 온다고 하더니 왜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주 날씨가 참 그랬어요. 저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참 예보가 맞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 소나기가 자주 내렸죠. 화요일부터 오늘까지도 예보가 있었고 일주일 내내 거의 소나기 예보가 있는 셈인데 이렇게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원인이 뭐냐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이거는 추후에 얘기할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기사 보셔서 아실 수도 있는데 미국 서부지방 폭염이 엄청 심하다. 모스크바도 뭐 극적인 폭염 이런 그렇죠. 네. 얘기 들으셨죠? 네. 거기에 열덩어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되는데 네. 찬 공기가.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순환이 되고 하는데 여기 열덩어리가 확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치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돌멩이가 확 박힌 것처럼 공기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흐르면은 더 흐름이 느려져서 정체되고 들어온 공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찬 공기 내려온 반면 하층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이제 여름이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거기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장 선생님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리고 우박도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네. 우박 피해도 좀 심해가지고 네.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제목 올려주고 계신가요? 코너명 서경의 일기, 날씨 신전, 날씨 있어용. 날씨 있어요. 예. 네. 여러 개 많네요. 날씨를 부탁해. 날씨 날씨를 요정. 요정 뭐 이런 건 조금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부를 반사하시네요. 반사. 네, 저는 네. 그쪽은 좀 아닌 것 예, 같아서. 요즘보다 약간 연배 있는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예. 네, 날씨 박사? 박사. 날여경? 날씨 여기 이서경 날여경. 네. 날씨 봐요. 남유정 브레이브걸스의 남유정 씨 닮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라고. 자, 그 이번 주말에도 혹시 소나기 소식은 있는지요? 이번 주말에도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소나기로 예보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예보를 바꿔가지고 소낙성보다는 비의 형태가 조금 더 가까울 거다라고 예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좀 강하게 내렸다가 낮부터는 조금 오락가락하고 저녁에는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우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오. 네. 그래도 일요일에는 비는 그치고 다시 30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더워지는데 그래도 아직 습도가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좀 변만 잘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우산, 일요일은 그냥 선글라스, 더위. 네. 양산이 필요한 날씨라고 맞아요. 하네요. 네. 네. 근데 요즘에 날씨가 진짜 우리 동남아 아니야? 이거 아열대 기후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막 이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럼 소나기랑 그 아열대 기후에서 보통 보면 스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좀 비슷한 느낌은 드는데 뭐가 다른가요? 어때요? 두 개의 성격은 달라요. 어떤 오. 거냐면은 스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태국이나 어디 놀러 가서도 느꼈겠지만 한번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고 그쳐도 딱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요? 아, 그쵸. 계속 푹푹 찌죠. 그냥 맞아요. 비만 내렸을 뿐 찌근하고. 계속 끈적끈적하고 더운데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를 동반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소나기가 한번 내리고 나면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아. 네, 원인이 이건 찬 공기 때문이고 그건 지면이 뜨거워져서 생기는 거라서 그게 일단 스콜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시점의 차이도 있어요. 스콜 같은 경우에는 이 더위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일사가 강했을 때 늦은 오후에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보통 늦은 오후에 비가 한번 싹 내리고 그치고 이런 식인데 찬 공기를 동반해서 내리는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내릴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밤에도 막 호우주의보 그쵸, 내려지고 네네. 했었는데 그러니까 밤에도 올 수 있고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이 또 있고요.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 비구름을 보면은 스콜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폭이 좁은 선형구름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에서 봐도 점 모양으로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찍혀 있어요. 막 네. 여기는 오는데 여기는 안 내리고 막 이러는 네, 게 그렇게. 그래서 다르군요. 네,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네. 스콜이랑 소나기는 발생 형태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엔 다 비슷하다고 느낄 네. 수도 있죠. 갑자기 비 맞으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일단 다르대요. 네,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좀 소나기 내리면 그래도 시원하고 그쵸. 좀 이렇게 문 열어놔도 이렇게 습기는 있어도 시원한 게 있어서 좀 다른 것 그 같아요. 네. 올여름은 유난히 또 밤에도 선선함이 많이 느껴져요. 막 아직 덥다는 느낌이 없어서 아직도 이불 덮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좀 선선한 맞아요. 감이 네. 있어서. 네. 빈첸시오 드폴님이 소나기는 한국어고 스콜은 영어다. 이런 차이점을.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계속 지금 20살 퀸 서경의 날씨 알림이 어머, 이분 누구죠? 제가 뭐라도 정원윤님께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분이 아까 선물 있냐고 여쭤보시던데요. 선물이요? 라우라 킴님께서 이 코너명 지어주시면 아, 선물이 네. 있냐. 저희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라도 드려야 되나요? 뭐 남겨주시면. 네. 네. 자, 계속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 날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날씨 이제 알아볼 텐데 다음 네. 주는 우산 어떻게 챙겨야 됩니까? 다음 주도 이번 주랑 비슷합니다. 사실 일단은 지금은 기상청에서는 구름 많은 정도로 예보를 하고 있는데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에 정확한 예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기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해서 언제든 비가 사실 내릴 수 있는 날씨예요. 네. 그래서 우산은 좀 챙겨 다니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 그래도 장마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보통 6월 말이면 장마가 맞아요. 시작되잖아요. 맞습니다. 저 사실은 장마 때문에 대비해서 미용실도 먼저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벌써요? 분들 많아요. 아니 이게 장마가 오면 이 파마를 하면 안 돼요. 아, 사실 맞아요. 습도가 너무 높아서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니 올해는 장마 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게 언제 오는 건가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뭐 언제 오나요? 장마
예년 같으면 사실 6월 2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됐었어야 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이요? 평년 날짜로 기준을 해보면. 근데 지금 중부지방은커녕 제주도도 장마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의 이번 주 내내 잦은 소나기를 뿌렸던 찬 공기의 힘이 워낙 강해서 이 남쪽의 장마 전선이 이 찬 공기가 좀 수축을 해야지 얘가 밀고 올라오는데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찬 공기에 막혀가지고. 네. 이게 다음 주 초까지도 지속되는 걸로 보아서는 올 장마는 7월로 넘어갈 것 같다. 이게 기상청의 현재 예상이고요. 그때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7월 장마 정말 드물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에 7월 장마가 역대 1973년부터 통계를 냈는데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정말 조사를 많이 해오셨네요.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중부지방은 5번 그리고 남부지방도 4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드문 일이긴 하죠. 7월 장마에서 올 네. 장마는 좀 지각할 것 같다. 네. 그렇군요. 날씨 외전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날씨 코너 외전. 영상에, 예. 오. 제가 뉴스 외전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시켜가지고 네. 지금 날씨 외전을 많이 김창구님이 역시 다 하신다고. 사막의 호랑이님이 역시 천막이나 준비를 많이 했네 하셨어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탐구하는 날씨 탐구도 있는데요. 조사왕 조사왕 서경쌤. 서경쌤. 아니 근데 제가 이러면은 나중에 조사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도 있잖아요. 예. 삐까번정님 날씨팍 도사가. 날씨팍 도사. 와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되게 넘치시네요. 네, 다 모아놓고 있겠습니다. 자, 장마 끝나면 이제 무더위도 올고 태풍도 올 텐데. 김창구님도 장마 끝나면 네. 태풍인가요 하셨어요. 네. 장마가 저번에도 저기서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태풍의 이름을 또 공모한다고. 예 맞아요. 들었어요. 보셨어요? 아니 저희 여기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셨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요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오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예전에 저쪽에서. 네, 기상청에서 태풍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태풍이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쓰는 태풍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만약 오면 네. 이성경 기상캐스터가 네. 프린터 여러분, 프리데스크 구독자 그렇죠. 분이 선정하신 이 태풍 이름이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이 태풍 이름이라는 게 그 태풍위원회에 14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10개씩 제출을 해요. 그럼 총 140개가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씩 돌려가면서 쓰는 건데 우리나라도 10개 제출했는데 그 140개 중에 한국 이름은 한글로 된 이름은 총 20개예요. 왜 그럴까요? 왜죠? 20개. 북한도 10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태풍 이름을 쓰다 보면 태풍이란 게 사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아닌 네네.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태풍에 너무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은 좀 바꾸자. 그래도 이거는 좀 피해를 많이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태풍 이름을 새로 공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5년에 2015년이었나? 2005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에 큰 피해를 준 나비도 피해를 크게 줘서 이거 공모를 통해서 독수리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 의원님이 내가 지은 이름으로 피해 나면 어떡하냐고 또 걱정하시는 댓글을 남기셨네요. 근데 다 하늘의 뜻인. 네. 그래가지고 이거 공모를 하는데 우리말로 된 거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뜻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 그리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거 이걸 5개를 제출해 주시면 그 태풍위원회에서 또 막 회의를 하거든요. 네. 이 이름은 우리나라 억양상 조금 안 좋아요. 이러면 또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태풍 이름이 정해집니다. 네. 이 태풍 이름을 정해서 채택되신 분께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래요? 갑자기 좋아하시네요. 태풍 좀 시간 남았으니까 네. 그 안에 많이 생각해야겠네요. 네, 주말 동안 할 일 없으신 분들 태풍 이름 생각해서 공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선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급한 거는 태풍도 태풍인데 일단 이 코너 명이 아직 안 맞아요. 정해져가지고 한 명을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겨주신 거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코너명을 정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네. 나왔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혹시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 방송하느라 꼼꼼히 못 봐가지고 그러셨구나. 제가 이따가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고정 코너 함께 하셨는데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금요일 산책 노재필 기자 오늘 좀 떠나갑니다. 숨가쁘게 아니, 막 뭔가 저기 뭐야, 딱 가는, 그러니까요. 가는 느낌이네요. 예. 네. 휴가 간 줄 아셨죠? 안 갔습니다. 또 한 명 이렇게 또 이렇게 섭외해놓고 또 어디 낚시 가셨나 해가지고. 네. 아니, 한이님이 노두목님 나오긴 하네 예. 이러셨어요. 네. 지금 엠남지 구독자가 14명이 지금 늘었는데 그거 세고 오늘 20명이 안 되면 제가 오늘 방송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지금 아, 6분 안에 6명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준영, 지금 이준영 채팅창에 글 올리지 마시고 빨리 가서 구독 눌러주세요. 몽몽리님이 휴가 좀 가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정철진님이 이석영님이 변신하신 중이라는데 이거 이거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네. 아니 그 코너 이름은 그냥 하나로 정하지 말고 네. 오늘 하나 정해서 다음 주에 쓰고 하나씩 또 정하고 이거 어때요? 어. 뭐 굳이 이렇게 뭐 고정으로 할 필요 그런가요? 있습니까? 저희는 뭐 상관없는데 이제 또 이거 코너형 바꾸시는 것도 제작진분이 또 그럼요. 힘드시니까. 그거 간단해요. 그냥 방어만 바꾸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그렇게 할까요? 아닌가? 아니구나. 고개를 무슨- 속이고 지금 맞아, 사상단에 그거 바꿔야 돼 그거. 어렵구나. 네.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 위원회님 제가 굉장히 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죄송합니다. 하나 정하는 걸로 하고 네. 뭐 일단 뭐 많이 올려주신 게 남아 있나요, 근데 채팅이? 지금 열심히 지금 오. 저쪽에서 100개 적으셨는데요? 신청국 위원회 어떤 그 저희 그 기둥이신 분께서 와. 지금 한 A4 한 장을 빽빽하게 지금 적고 대박이시다. 계세요. 네. 자, 아무튼 그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파헌터님이 채널명을 알려줘야죠 하는데 M라운지입니다. 30분 전에부터 계속 괜히 저기 SBS 가서 저 SBS 뉴스 구독하지 마시고요. 네. M 라운지입니다. 네, M라운지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정 의원님이 신청국 위원회 정말 바쁘시다고 네. 로고를 체하셨습니다. 그 네. 위원회 이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청곡만 하는 게 아닌데. 여러 위원회를 여러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지금 4분 남았는데. 네, 4분 남았습니다. 첫 자, 오늘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처음에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7, 8월 달에 우리 국내 확산 고비라는 어떤 전망이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199만 정도가 이제 확인됐잖아요, 국내에서. 네. 근데 지금 1차 접종을 마치고 화이자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2차 접종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한 12주 정도. 네네. 근데 1차만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2차는 7, 8월 정도 돼야 된다. 8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항체가 좀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변이를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이제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또 확진자가 일각에서는 뭐 한 7, 8월 달에 하루 1,000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오늘 더불어민주당하고 정부가 당정회의를 했는데 네.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라는 어떤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는 3종 패키지. 3종. 예, 이게 뭐냐면 손실보상 피해 지원, 네. 현금 직접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 지원.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시키자는 거죠. 네. 좀. 일괄적으로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 대상별로 좀 차별화시켜서 시도주 역할을 좀 더 내보자.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필요한 거를 좀 예, 예. 선택적으로 지원을 맞춤형으로 좀 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상을 놓고도 지금 당정이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정부 쪽에서는 다 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고 당에서는 다 주자. 뭐 약간 충돌하고 있어서 아직 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미국 어제 아침에 저도 이제 그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 12초? 예. 12초 만에 12층짜리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았어요. 와. 그래서 이제 지금 3명이 사망이 확인됐고 네. 99명 정도가 지금 실종 상태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긴 합니다. 81년도에 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금 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집안이 해마다 2mm 정도씩 계속 낮아졌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그 사고 나기 전날에도 뭐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사실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좀 저는 이런 사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약간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네. 해리포터님도 미국판 산풍이냐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전조 증상도 없었나 정 의원님이 그러셨는데 그 소리도 들렸고 하면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또 잘 몰랐던 그거를 것도 이제 있겠네요. 네. 이런 붕괴 조짐으로 이해를 못하면 사실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네. 오늘 제가 사실은 출연진이 되게 많아서
가져온 게 거의 없고 지금 거의 바닥이 났는데 지금 시간이 1분 30초 남았고 사실은 윤효정 기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첫 그 방송을 미숙하게 했어요. 미숙하게 했다고요? 채팅을 거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딱 10분만 마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옆에서 지금 역시. 기쁨의 어떤 그 손짓. 네. 너무 다행입니다. 24명이라고. 방송 여기서 네. 마치 방송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이분들도 뭐 제 얼굴 더 보고 싶지 않거든 사실은 금요일날. 네. 아니 아까 걱정했거든요. 뉴스데스크 봐야 되는데 왜 계속 하려고 그러냐고. 저희랑 그렇죠. 전혀 협의가 안 된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뭐 끝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죠. 네. 왕종명 앵커와의 어떤 오랜 인연이 있지 제가. 네. 자 아무튼 자.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 지난해 5월에 이제 152명의 집단 확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굉장한 어떤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후속 취재를 오늘 했고요. 자 넷플릭스가 SK를 상대로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소송 이거를 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패소했어요. 법원에서 니네 다시 따져봐. 이건 논의할 여지가 있어 이겁니다. 망사용료가 뭐냐면 10초밖에 안 남긴 했지만 넷플릭스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면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망을 깔고 갖추는데. 이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제공업체한테 돈을 내라 이거예요. 실제로 네이버랑 카카오는 좀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 기업한테 내라고 한 건데 안 내겠다고 버티다가 이제 소송에서 패소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